여러분, 거울을 봤는데 귀가 찢어져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귀걸이를 끼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귓볼이 갈라져 있다면요? 이 수열은 귀가 갈라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를 넘어서 기능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수열이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치료가 필요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교정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면 이수열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열이란 귀가 갈라져 있는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흔히 귓볼이 아래쪽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있거나 귓바퀴 부분이 찢어져 있는 형태를 보일 수가 있죠. 이수열은 도대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될까요? 이수열의 발생 원인은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후천성 이수열인 경우에는 무거운 귀걸이를 장기간 착용하거나 부적절한 위치에 귀를 뚫게 되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벗다가 마스크 끝이 귀걸이에 걸려서 찢어지는 사례들도 있게 되고요. 반면에 선천성 이수열은 태어날 때부터 귀가 갈라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태아시기 때부터 귓볼이라든가 귓바퀴 조직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후천성 이수열에 비해서는 갈라진 범위가 좀 더 넓고 귀의 볼륨 자체가 부족해 보일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는 안면 비대칭의 원인이 되면서 극심한 외모 컴플렉스로 다가올 수도 있죠. 물론 이수열이 모든 분들께 컴플렉스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 모양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거울을 보고 있거나 머리를 묶는 것에도 부담을 느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가능한 빨리 치료를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수열로 인해서 찢어진 귓볼이라든가 귓바퀴는 정상적인 피부 조직이 아니라 흉터 조직으로 덮여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반창고를 붙이고 피부 재생에 좋다는 연고를 발라봐도 찢어진 부위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 치유를 기다리기보다는 병원에 내원하여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수열 수술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찢어진 부분을 꼬매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수열은 갈라진 부위에 피부가 이미 아물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합수술은 피하 조직의 생살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노출돼 있어야지 봉합을 했을 때 두 부위가 맞닿아서 아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찢어진 부위를 조심스럽게 절제한 뒤에 그 이후에 각 피부층을 꼼꼼하게 맞춰서 봉합함으로써 갈라진 부위가 매끈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귓볼이 심하게 갈라져 있는 선천성 이수열 환자분들이라면 이러한 봉합수술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때는 갈라진 부분을 봉합함과 동시에 부족한 귓볼 조직 자체를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부 조직이 부족하면 귓볼 주변의 피부나 귀 뒤쪽의 피부를 이식하는 식으로 귀의 형태 자체를 보완해야 되고 다른 부위의 연고를 이식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선천성 이수열 환자분들이 진피 이식이라든가 연골 이식을 진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니까 의료진을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수열 수술에는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난 뒤에 실밥 제거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실밥 제거를 했다고 해서 이수열 치료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수열 수술 후에 조직이 완전히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약 6개월 정도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술 부위에 불필요한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 흉터가 심하게 남거나 귓볼이나 귓바퀴가 다시 찢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수술 부위에 가해지는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수술 부위에 물이 너무 많이 닿게 되면 2차 감염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최소 24시간 정도는 세안이나 샤워 시 귀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절대 귀걸이를 착용하시면 안 되고요. 또 흉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밥 제거 이후에 병원에서 처방해드리는 흉터 연고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수술 부위는 다른 곳보다 자외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에도 더욱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수열 수술은 단순히 찢어진 귓볼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귓볼의 모양을 자연스럽게 복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수열 증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신 후에 치료를 계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궁금하거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으로 일목요연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